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조사 실무 11번째 시간입니다. 외식 창업에 있어서 어떤 브랜드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어떤 운영 방식을 가져갈 건지 한우 정육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장은 청주 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역명을 앞에 집어넣게 되면 네이버 검색상에서 아무래도 노출도를 좀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명과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뉴를 같이 집어넣어서 브랜드화 시키게 되면 훨씬 더 소비자들이 인지하는데 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방향을 가져갔을 적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면은 무슨 색, 맥도날드 하면 무슨 색, 잘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사실 미학적으로 어떤 컬러를 가져갈 건지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매장의 인테리어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부분 리뉴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레이 컬러, 그다음에 그린 컬러, 레드 컬러를 저희의 메인 컬러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로건도 저녁식당이다 보니까 그다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부담 없이 즐거운 외식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 구성입니다. 안심 500g에 4만 원, 등심 500g에 35,000원, 체크 등식 35,000원. 물론 요거는 이 당시에 지금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3,000~4,000원이 약간 상향이 되긴 했는데요. 실제로 이 당시에도 이 정도 가격이면 엄청난 거고, 실제로 현재에서도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판매하고 상차림비는 별도로 1인당 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필요한 주류와 음료,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만 구성이 된 겁니다. 네, 이 청주 한우의 핵심은 이 한우에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한우가 어떤 거냐면, 아시겠지만은 거세나 숫소보다는 암소가 올레이 산도가 높아서 더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우암은 암소지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 특히나 전라도 쪽 가게 되면은 암소들을 많이 선호하는 겁니다. 그 선호한 이유가 그 올레이산입니다. 그 산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암소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암소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은 고연령대 50개월에서 60개월. 보통 우리가 거새우 같은 경우에는 30개월에 도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암소 같은 경우는 2산, 3산 정도 출산 경험이 있는 고연령 암소를 해서 우리가 도축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통 일반 한우의 한 60~70% 선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우를 쓰게 되는데, 요 고기의 단점이 뭐냐면 질깁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4주 이상의 숙성을 거쳐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구분 못할 정도까지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기도 하고 신의 한 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연령 암소를 사용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그런 등심과 안심을 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선육 후면 잘 아시죠? 고기 드신 다음에 꼭 면 안 먹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기 드시고서 꼭 면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이드 메뉴로 추가 매출 올릴 수 있는 면들을, 냉면을 보강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식사할 때 필요한 그런 된장찌개를 사이드 메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류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 비싼 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대중적으로 그냥 소주, 맥주, 소맥하고 그다음에 아기들을 위한 음료, 아주 최소한의 다운사이징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최소한의 그런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좀 주류 가짓수가 적다 보면은 당연히 냉장고도 덜 필요할 거고요. 전기요금도 덜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어떤 데 가서 보면은 소비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찾는 거 백세 주세요, 산사천 주세요, 와인 주세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음료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메뉴 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도면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정육 코너를 따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2개입니다. 그래서 식당 사업자, 그다음에 정육점 사업자 분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육점은 면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업주가 수익을 더 많이 낸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출이 10%를 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 낮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육점을 따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오픈하는 이런 고깃집이나 갈비집들은 대체적으로 다 거의 일회용 석쇠를 씁니다. 사실은 열 전도율이 높은 구리 석쇠도 있고 스탠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일회용 석쇠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은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석쇠의 선이 얇습니다. 그래서 덜 탑니다. 그래서 보통 고깃집에서 갈비집에서 우리가 불판을 뭐 한 4번을 갈아야 된다. 그러면 이 일형 석쇠 같은 경우는 2번 바꿔도 됩니다. 그럼 훨씬 더 저렴하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보통 저도 뭐 어디 고깃집 가게 되면 일부러 석쇠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봐요. 이렇게 꺼멓게 묻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숯도 뭐 사실은 뭐 숯만 가지고도 뭐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요. 가능하면 지금 뭐 라오스다, 뭐 이디오피아다, 전 세계에서 숯이 다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근데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서 우리가 가격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맛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내산 참숯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잘 계산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장이 넓기 때문에 한 9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반찬 리필을 해서 우리가 좀 인건비를 좀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제시를 했죠. 그다음 반찬 구성입니다. 반찬 구성. 저도 어디 가서 뭐 먹으면은 좀 뭔가 좀 속이 부대끼거나 좀 뭔가 안 좋은,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또 뭐 어디 가서 드시면은 뭔가 좀 속이 든든하고 뭔가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고 이런 느낌을 드셨을 거예요. 그게 음식 궁합입니다. 이런 음식 궁합이 이 메인 소고기와 매칭이 되는, 어울리는 그런 음식 궁합이 맞는 반찬들로 구성이 되면 내 속이 편한데, 지금 맞지 않는 뭐 고구마라든가 뭐 부추라든가 버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취식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속에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메뉴 구성할 적에 꼭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뭐 버터에다가 명품 버터에다가 이렇게 스테이크로 구워 먹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뭐 이런 동영상이나 많이 광고들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냥 한우 본연의 그런 맛을 느끼는 게 맞지, 뭐 사실은 버터에 구워버리면 사실 버터 맛밖에 안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상차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장을 출점하기 전에 어떻게 상차림이 나갈 건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차림의 그릇을 어떻게 놓을 건지, 그 다음에 메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어떤 그릇을, 거기에 맞는 그릇을 구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익스테리어 부분입니다. 이제 외관이죠. 요거는 이제 기존에 지금 돼 있던 그런 장보고 구워 먹자라는 그런 상호로 돼 있던 간판이나 그런 사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있는 거를 최대한 재활용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뉴얼 하자라는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공간 구성입니다. 현재 이게 매장에 대한 평면이고요. 현재 기존에 있던 운영 방식의 매장을 그대로 인테리어나 좌석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총 87평에 29테이블에 116석 4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위치, 주방 위치, 뭐 정육점 위치, 고객 쉼터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공간을 잡을 적에도 중요한 건 그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직원들이나 업주 입장에서도 그런 효율적인 공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잘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컨설팅 하다가 보면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저한테 의뢰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런 동선만 잡아줘라. 그래서 뭐 화장실 위치가 맞느냐, 테이블 사이즈가 맞느냐, 그다음에 좌석 사이즈가 맞느냐, 어디에 뭐 냉장고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위치가 맞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동선 한번 잘못 잡으면 나중에 계속 번거롭거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평면들을 잡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메뉴판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뭐 기존에 있던 사인물들이고요. 좀 어수선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진도 이쁘게 찍어서 그다음에 좀 정갈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고요. 네. 그다음에 메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장은 아주 특수한, 아니면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메뉴를 가져가는 겁니다. 암소의 고연령 2, 3등급의 소를 쓰기 때문에 4주 이상의 숙성 기간을 거쳐야 된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4주 동안에 쓸 물량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크인 냉장고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그래서 저 안에서 4주를 숙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최소한 2평 이상의 워크인 냉장고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디자인입니다. 저희들이 컨설팅 하거나 뭐 창업할 적에 물론 뭐 돈이 많아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 그다음에 뭐 메뉴 사진 촬영, 뭐 인테리어 사진 촬영, 사실 이 비용들은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인테리어 다 해놓고 간판할 찌개 돈이 모자르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을 안분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디자인적인 또 어떤 뭐 명함이라든지 뭐 쿠폰이라든지 인쇄물 디자인, 그다음에 어떤 간판 사인들,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 사람으로 치면 얼굴입니다. 네, 매장 운영 방안에서 소모품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위생이다, 뭐 이런 전염이다, 이런 거에 대한 게 되게 민감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도 지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저희는 무조건 페트병에 물을 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깨끗하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어떤 식당에 가면은 물병에 담아서 나오는데 그 냉장고 앞에 있는 거를 선입선출을 해서 앞에 걸 빼서 쓰게 되면 괜찮은데, 직원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 뒤에 있는 물은 며칠이 됐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걸 또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일회용 페트병 생수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떤 손에, 그게 뭐 화장실 갔다 온 손인지 뭐 불결한 손인지 모르고 누군가 손에 의해서 냅킨이 담겨지고, 또 소비자를 쓰다 보면은 또 그 안에 뭐 날파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비위생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픈하는 매장들은 전부 다 저렇게 크리넥스 화장 티슈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일회용 석쇠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유니폼입니다. 보통 일반 그 로컬 단독 매장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놓치고 가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유니폼에 뭐 이렇게 나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 디지털 기술들이 좋아져 가지고요, 그렇게 비용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유니폼에다가 이쁘게 뭐 로고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주방에서도 당연히 최소한의 뭐 이렇게 스카프도 하고 모자도 쓰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 코로나 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마스크도 제대로 쓰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아, 저 집은 되게 청결해, 이 집은 뭔가 좀 갖추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뭐 어떤 그 성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뭐 당장에 눈에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100%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은 챙기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자판기가 있어야겠죠. 커피 자판기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금 여성들이 많이 오거나 조금 가격대가 있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원두 커피를 쓰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저렴하게 대중적으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커피 믹스 커피를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애기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카운터에 비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테이블에 그런 코드를 꽂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거고요. 당연히 와이파이, 이제는 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도 정확하게 다 해야 됩니다. 네, 인력 구성입니다. 지금 평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표시가 돼 있죠. 뭐 점주가 있고요. 여기는 두 부부가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두 분이, 한 분은 사모님은 주방에서 주방을 관장하시고, 또 사장님은 전체적인 운영을 관장하시고, 직원은 정육점에 있는 육부 직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홀에 또 직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홀에서 운영하는 건 치우고 손님을 케어하는 거는 이제 아르바이트 해서 상시 인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시세에 따른 월급들을 좀 책정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몇 명을 쓸 거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걸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영업 시간은 평일날 4시부터 23시까지, 주말에는 11시부터 23시까지 영업 시간을 정해놨고요. 휴무는 없습니다. 연중 무휴로 돌아가서 직원들이 스케줄 따라 돌아갈 거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 1,160만 원의 인건비가 발생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매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요거 한 사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요 매장은 장사가 부진해서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걸 의뢰를 했었고, 저희들 또한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해서 뭐 간판, 뭐 냉장고, 그다음에 주방, 뭐 디자인,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뭐 컨설팅 비용 해가지고서 3,200만 원 가지고서 전체 매장을 리뉴얼을 감액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매출이 얼마나 나올 거냐? 뭐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뭐 저도 뭐 어디 뭐 대기업 회장님들 만나게 되면은 얼마 남냐,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템을 가져갔을 때 그러면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래서 지금 이건 영업 기획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석수는 116석, 그다음에 평균 객단가는 막 22,000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이라는 거는 116석에 우리가 116명이 한 번씩 다 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 68%, 뭐 70%, 뭐 둘이 오거나 셋이 오거나 이런 걸 감안해서 가중치를 좀 둔 거고요. 그다음에 회전율이라는 거는 전체 테이블의 회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가 테이블에 30개 테이블이 있다라면 30개 테이블에서 몇 퍼센트가 채워지고 가는지, 그 다음에 이게 몇 바퀴가 돌 건지. 그래서 지금 0.6회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1.2회전. 전체 테이블이 한 바퀴하고 20%가 더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요거는 지금 12월 달에 오픈을 예정했기 때문에 11월 영업 기준인 거고요. 1월 달 기준으로 본다면 한 8,200 정도. 그 다음에 2월 달 같은 경우는 한 8,300 정도. 저희가 오픈하는 매장들은 되게 공격적으로 합니다. 마케팅을 뭐 온라인, 오프라인 공격적으로 하는데 소위 뭐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건 아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매출을 다 찍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격적으로 좀 대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얼마냐? 그래서 영업 활성화 단계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약 9,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저희들의 추측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얼마가 남느냐, 이렇게 손익 계산을 뽑아 보겠죠. 사실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이렇게 사장님들이 잘 안 하세요. 그냥 어디 포스가 있으면은 그냥 급하면 거기 돈 갖다 쓰고 또 모자라면 또 딴 데서 대출 받아서 집어넣고 막 해서 이 공사 구분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또 내 인건비도 책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 폼으로 좀 정리해놨는데요. 이 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참고로 좀 정리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국내에 있는 호텔, 뭐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 뭐 대기업 외식 업소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 폼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 활성화 단계를 말씀드리면 이게 빨갛게 라인 친 곳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목표로 1차 목표로 하고 있는 9,600을 팔았을 적에 우리 지금 매출 원가는 65.19%. 이게 높은 이유는 저녁식당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저녁식당에서는 마진율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 원가가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식당 매출 원가, 그다음에 저녁점 매출 원가를 좀 분개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임대료, 인건비,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또 부가가치세, 각종 기타 비용들, 그다음에 우리 시설에 대한 재투자에 대한 거를 이런 시설에 대한 거는 60개월 정액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6천만 원의 시설비가 들어갔으면 매달 100만 원씩을 차감을 해서 5년이 지나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회비용은 내가 만약에 여기 보증금이 1억인데 1억을 내가 은행에 넣어놨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이런 것들은 사실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회계상 경상이익은 7.1%, 약 680만 원의 경상이익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이것 또한 다는 아니고 여기 안에는 이제 사장님 인건비, 두 네이버 인건비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유입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건 한 1,50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육점이 면세라는 거. 거기서 부가세가 10%가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업주 입장에서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세이브가 된다라는 게 이 사업 아이템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전체적인 손익 분석에 대한 거를 요약해 보면 부담 없이 즐거운 외식 청주 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한우 등심은 4만 원, 한우 안심은 3만 5천 원, 한우 체크 등심 3만 5천 원, 재투자 규모는 3,200만 원, 그다음 객단가는 2만 2천 원, 일평균 매출은 312만 원, 그다음에 좌석수는 116석, 그다음에 영업 활성화 이후에 월 매출 규모는 월 한 9,6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 활성화 후 영업이익은 687만 원 정도. 해서 영업 활성화 이후 영업이익률은 7.1%. 그다음에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 ROI라고 하긴데요. 그래서 21.5% 해서 4.7개월 안에 우리가 재투자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네, 오늘은 외식 창업 브랜드 컨셉부터 운영 방안까지 한우 저녁식당을 사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뭐 한 가지 놓칠 수도 없고 꼭 챙겨야 되는 여러 가지가 부분이 있겠지만요. 10강까지 오면서 그 모든 자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11강, 11번째 시간에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손익이라든지 또 우리가 메뉴라든지 또 어떤 우리 메뉴의 컨셉, 뭐 서비스 컨셉 이런 것들이 차별화 요소
아니면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 우위 요소들을 판가름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챙기시고 사업을 영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